블랙아웃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민아, 새벽 2시 27분 현재 상황이야. 정민아, 오늘 아빠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일이 있었는데 늘 보이던 내 이름이 사라졌더라. 단란한 3명의 가족이 보였던 서류에서 엄마 아빠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 내 이름이 없어진 게 믿겨지지 않고 또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고 한동안 집중할 수가 없었어. 다시 만나면 가능하겠지? 오늘은 블랙아웃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피의자와 너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너는 대답을 할 수 없고 피의자는 블랙아웃이라고 변호사가 그러네. 어디에다 확인할 수 있을까? 너를 곧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가 내가 사라진 지 2번째 되는 밤이 다가오자 우리는 너무 두려웠고 너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얻고자 사건 다음 날인 4월 26일 저녁 8시 피의자 가족을 만났던 거야. 그날 24분 정도 진술을 했고 시간대별로 꽤 많은 부분을 얘기했었기에 그걸 토대로 경찰이 뭔가 밝혀줄 거라고 믿었고 그 아래도 제공하면 단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범죄의 정황이 없다고 하고 아무도 안 밝혀주니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네. 유례가 없던 7시간 블랙아웃은 그때 없던 얘기인데 사건 한 달 뒤인 경찰 중간 보고서 5월 27일 이후 그알 방송과 같은 날인 5월 29일에 피의자 측 변호사에 의해 등장해 세계가 참 공교롭지. 우리가 피의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은 지금까지 딱 2번이야. 첫 번째가 25일 새벽 엄마가 5시 40분경 내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을 때 잠깐 들은 것.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인 26일 저녁 변호사의 조언이 있기 전이어서 그런지 중간중간 기억나는 것들을 얘기했지. 11시 33분 돗자리를 산 내용 기억. 12시 53분에서 12시 55분 인스타에 정민이가 사진을 업로드하고 답장하는 내용 기억. 01시 48분 본인이 나무 위에 올라갔었고 정민이가 동영상을 찍어주던 기억. 2시 이전 핸드폰에 대한 기억. 2시 이후 주변에 대한 기억. 2시에서 3시까지 정민이를 깨우다 포기하고 옆에서 잔 기억. 3시 이후 정민이를 깨우던 기억. 3시 31분 정민이가 넘어진 상황 기억. CCTV 영상 근거. 3시 31분 정민이가 넘어진 장소 기억. CCTV 영상 근거. 3시 31분 정민이를 끌어올린 기억. CCTV 영상 근거. 모든 과정이 3시 전에 벌어진 일이라 자신이 유리하게 시간을 재구성하여 진술했으나 모든 목격자 진술에 2시에서 3시 이후까지 정민이는 자고 있었음. 4시 30분 본인이 깨어난 장소와 상황 기억. 4시 30분경 주변에 대한 기억. 4시 30분 귀가 시 정민이가 없었다는 기억. 중간에 보면 피의자 뭐가 딱 한 번 진술하는데 장소를 알고 있어. 언덕 있고 약간 내리막.
우리는 CCTV를 보기 훨씬 전이니 그 장소가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고 상상도 못했지. 4월 27일 아침에도 피의자 부모만 나와 내가 넘어진 곳이 나무 뒤 강비탈인지 잔디밭 중간 배수로인지를 다시 물어보았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 이미 그 가족은 다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날 아침에 그렇게 강비탈을 다녀놓고 26일에도 한마디도 안 하지. 심지어 우리 만나기 전 신발과 티셔츠를 버리고도. 새벽에도 유일하게 강조하고 26일에도 되풀이되는 얘기는 정민이가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을까? 맘에 걸리고 찜찜한 부분이니까 그랬을까? 혹시 누가 너의 추락을 보았다면 끌어올렸다라고 변명하려고 그렇게 말했던 걸까? 이 정도면 그 장소가 어딘지 검증도 하고 집중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현장 검증 없이 종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왜 안 했냐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더라. 전체 영상 중 저 진술과 관련된 것은 딱 하나, 3시 31분이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강가에 가지도 않았는데 저런 거짓 진술을 했을 리는 없고, 목격자들이 널 3시 반까지 봤고 3시 37분 이후에는 피의자만 보였다고 국가수사본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럼 남는 건 3시 31분밖에 없거든. 그리고 3시 37분에 전화한 것도 4월 26일 전혀 얘기를 안 했지. "네가 요즘 힘들어했다. 지갑에 현금이 있었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전화 얘기는 안 해줬어.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은 "네가 취해 깨우기 어렵다는 거라는데 이미 사진으로 내가 옆에 없다는 것은 드러났잖아. 그럼 진술의 허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기척도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3시 31분 너의 추락 후 3시 37분 전화 통화부터 4시 27분 목격자가 깨우기 전까지 50분 동안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다는 거지. 2시 18분에도 멀쩡하다가 3시 37분에 전화하더니 그 이유만 기억이 진짜 없이 잤을까? 얘기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하구나. 위 대화 내용은 사건 다음 날 저녁이니 생생한 자료인 편인데 이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블랙아웃이 등장하더라. 편수를 넘는 등의 행동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부 본인 유리하게 재구성은 있었지만 저렇게 빈틈없이 시간대별로 사건 당일을 기억하고 진술했는데, 블랙아웃이라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했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전부 응하고 전부 동의하고 그날 사용하지도 않은 양말까지 감정했다고 했어. 내가 봐도 많이 이상하지? 저번 금요일에는 흔히 말하는 반포대교 CCTV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경찰서에 갔었어. 반포대교 난간에 붙어있는 순환구조대 CCTV나 잠수교 상단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 올림픽 대로에서 바라보는 CCTV였어. 경찰 말로는 나들목 CCTV 말고 유일하게 현장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더라. 정보 공개 청구해서 보여는 주는데 영상을 줄 수는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가장 큰 TV로 보여달라고 했어. 그런데 고장난 TV였는지 화면 떨림이 너무 심하고 너무 작아서 잘 볼 수가 없었어. 그래도 새벽 5시가 되니 그나마 밝아지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사건 현장 주변이 비교적 잘 보이더라고. 특히 5시 14분, 15분에 피의자 부자가 데크 옆 강비탈로 내려가는 게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히 보이더라. 주저하지도 않고 내려가는 게 마치 전에도 와본 사람 같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와보기 전엔 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또 사건 현장이 강비탈과 연결되는지도 모를 텐데 말이야. 이상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내가 친구라 믿었던 피의자와 그 가족이 우리에게 한 일이야.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답답해서 내게 하소연해본다. 너 없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구나. 정민이랑 20년 1월에 갔던 하와이입니다. 또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되어버렸네요. 이 사진들은 한 번에 올리기 아까워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빅 아일랜드도 갔었죠. 높이 올라가니 정말 눈이 있었습니다.